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됨에 따라 정부가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서울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핵심 국정과제로 지목을 했었던 검찰개혁 3대 입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 법안의 입법 의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3대 입법이라 하면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되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는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공수처라는 검찰 밖의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그중에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하는 그러한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된 그런 권한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그 경찰을 이제 과거에는 검사 밑의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그러한 기관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검사와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또 검경 간에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역대 정부에서 특히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됐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그런 법안 중 하나 중 아니겠습니까? 자, 20여 년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구체화된 작업에 이제 출발점에 시작에 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가 있으며 일련의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공수처 도입에 관한 그러한 논의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4년 전이죠. 그때 이제 당시에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사건이 굉장히 스캔들로 터지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릴 때였는데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그런 단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부패방지법을 참여연대가 이제 입법 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자라고 한 것이 공수처의 어떤 그 도입 논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3년 동안 국회에서 20여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검찰 밖에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고요. 또 검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이제 일부 우려는 옥상옥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기우에 가깝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관련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옥상옥이다라고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어차피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들도 검찰청 검사 출신 또 검찰청 수사관 출신들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제 검사의 권한 운용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친정이었던 검찰에 있었던 그 검사나 수사관들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때문에 냉철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검찰의 탄생이다. 그래서 옥상옥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보면요. 예. 공수처 검사 중에 검사 출신을 2분의 1 이하로만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로부터의 공수처의 절연도 어떤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것이고 그것을 법에 이미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공수처 성공, 실패의 가장 중요한 저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특히 임명권자인 대통령, 공수처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에도 보면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장은 줍니다만 예. 그 임명장만 주는 것으로 그치게 하고 있고 공수처장을 사실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국회 내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요. 그 7인 중에 2인은 여당이 추천한 인사, 예. 2인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이렇게 위원으로 두고요. 그 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이제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7인의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 추천위원이 2인이 들어가기 예. 때문에 야당 2인이 반대를 하면은 5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처장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다시 그 후보 2인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그 한 명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실질적인 선출권을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갈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공수처법에 보면요. 공수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게 예. 그러한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일체 보고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수처법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이 공수처가 어떤 야당의 반대 주장처럼 뭐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예. 그런 도구로 전락한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수처 설치는 이제 공포 후에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관 아닙니까? 네. 전체적인 준비에 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네.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수처법에 보면요. 일부 중요한 사항들이 대통령 이용 등에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의 검사라든지 수사관 같은 구성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위원장인 공수처의 인사위원회에서 뽑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을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등의 행정 명령은 이제 입법 예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도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 이를 확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예. 것이죠. 예. 예. 15일에는 이제 법무부가 공수처 법안과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 이걸 발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네, 이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도 그렇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대통령령 혹은 법무부령 예. 등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개혁입법 실행 추진단에서 그러한 위임받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의 재정과 관련해서
이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러한 영들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예. 근데 대검 역시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기구를 따로 또 꾸렸거든요. 네, 네. 이게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두고 네. 이제 검찰과 법무부가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법무부는 또 법무부대로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뒀고요. 또 그때 대검도 검찰개혁위원회 you